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특히나 오전 중에 코스피는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나쁘지 않게 출발을 했고요. 지수만 봤을 때는 참 괜찮아 보였는데 이상하다.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기, 전자 업종 제외하면 오르는 업종이나 종목 찾기가 거래소 쪽은 굉장히 어렵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강하게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 전자, 부품주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마디로 전기, 전자와 관련 있는 업종들을 제외하면 코스닥 시장도 오늘 오르는 종목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전일 FOMC 금리 동결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종목 이야기가 좀 나온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감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오늘 전기, 전자 업종들이 말 그대로 유례없는 급등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오전 한때 코스피 시장은 1%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 5%대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두 종목이 우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다 보니 지수는 현재 보합권 수준이긴 한데 나머지 종목들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쉽지 않은 장세가 더더욱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에 대한 진단 방법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이슈들 지금 큰 산은 하나 넘어갔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떤 해석이 필요할지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일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 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집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과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번 달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며 25%나 감소했고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도 12.6%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수출이 줄어든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관세를 한꺼번에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자 중국의 관영 매체가 양국의 공평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합의 불이행을 우려해 미국이 관세를 한꺼번에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동등한 합의라면 중국도 미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면 EU 정상들이 브렉시트를 짧은 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투스크 의장의 서한을 보내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EU와 영국이 작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승인 투표를 이미 2차례 부결한 바 있고 당분간 표결 계획도 없어 EU 정상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상황 짚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2183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상승 흐름은 다시금 조금씩 치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200선까지 오늘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오전장 괜찮았고요. 정오경부터 쭉 빠져내려왔었는데 한때 2173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살짝 드렸지만 전기, 전자 업종이 워낙에 지금 오전장에서 급반등이 일어나는 바람에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났고요. 오후장에서도 쏠림 현상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금이 그쪽으로 모이고 있는 건데 수급을 보셔도 좀 왜곡이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137억 원 매도에 그치고 있고요. 개인이 무려 2,916억 원을 지금 매도하고 있다라고 잡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전기 전자 업종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내고 있고요. 기타 업종에서 팔면서 지금 특히나 그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1,616억 원이나 매도로 전환이 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 전자 업종 제외한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업종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까지 놀랍습니다. 삼성전자 4%대의 급등이 정말 오랜만에 일어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7% 가까운 상승입니다. LG화학도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4.96%나 급등하는데 시총 1, 2, 3, 4위만 재밌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이제 보실 텐데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현대차도 약보합이고요. 셀트리온도 보합, 포스코도 강보합, 나머지 종목들 뭐 하락 혹은 약보합이고요. 그동안 잘 가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져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부터 SK텔레콤까지도 모두 하락하면서 시총 1위부터 4위까지만 재밌는 장세 역시나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지금 4포인트가 넘습니다. 0.5%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과 코스피가 그래프의 모습은 비슷하게 갑니다. 하지만 좀 질이 다른 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급등 흐름을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320억 원. 일단은 뭐 업종별로 차별화가 돼 있는 부분이 거래소와는 코스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수급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뭐 엔터,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포스코캠텍만 군계 일학입니다. 4.58% 급등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전기전자 부품 업종, 뭐 전기전자 업종 여기만 오늘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캠텍 이후로 6위부터 10위는 어떤지 보도록 하죠. 전부 다 내립니다. HLB 빠지고요. 메디톡스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고 코오롱 티슈진 빠지고 펄어비스 빠지는데 일단 뭐 게임 업종들 종목별로 오르는 종목들도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게임 업종 엔터 업종들도 오늘 힘들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 오늘 또 급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전기전자 소재 부품 업종이죠. 역시나 오늘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어렵고 이 외에도 에코프로나 명성TNS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오늘 내립니다.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126원 60전대의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네. FOMC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금리 네네. 인상 가능성이 올해 이제 낮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3월은 동결이 됐고요. 올해 연내 뭐 지금 인상이 많아야 한 차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뭐 일단 오늘 FOMC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점도표, 그러니까 향후 올해 내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을까 연준 위원들이 그런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점도표가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올해 2019년 안에 두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을 했지만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한 번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자산 축소 중단 9월로 시점 또한 12월로 예상되었던 게 앞당겨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연준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동결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국 증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이 부분은 호재로 반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좀 급등을 보였는데 사실 이 이슈가 아니라 다른 걸로 움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식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통화정책, 그러니까 긴축이 더 약해질 거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흐름이 더 더뎌지고 느려지고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많이 완화될 수 있는 변수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의 결정 기저에 그러니까 결정을 한 원인을 따져보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상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매 분기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에 대한 불확 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렇게 코스피가 올랐나? 아마 업종의 흐름들을 본다면 코스피가 급등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실적인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실적이 예상보다는 괜찮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하드웨어 쪽이 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스탠스와 잘 어우러진 마이크론 실적이 오늘 코스피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경제 지표들이나 경기 상황이 아직은 괜찮다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완화돼야지 시장은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지금 업종별,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코스피 시장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은 작년 10월에 급락을 했던 업종이었고요. 2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은 1월 달에 소외되었던 업종이었습니다. 3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은 1월, 2월 달에 소외를 받았던 업종들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그러니까 2월 말의 고점 이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 중 하나다 보니까 단기 가격 메리트에 의한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순환매 대응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반도체 업종이 좀 더 올라갈 여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중국 소비주는 한 템포 쉬어갔다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제부터 중국 쪽에서 이 소비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좀 조정을 이용해서 경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FOMC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 시사했는데 구체적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연준이 이제 FOMC를 통해서요. 네. 올해 미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고요. 특히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제 금리 전망인데 금리 전망을 무려 0.5%포인트, 그러니까 2.9%에서 2.4%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4%라 하면 결국 현재 기준금리하고 기준금리 밴드의 이제 가운데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핵심 인플레이션은 2.0%를 유지를 했지만 금리 전망을 이렇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올해 연준은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자산매입 축소 또한 5월부터 규모를 줄인 이후에 9월에 종료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정책 변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인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전체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운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의 호재인지 약재인지 이 부분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호재일까요? 호재일까요, 과연?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알려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이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자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금리 전망을 너무 과하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물이 출회됐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 12월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 등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좀 왜곡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준이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까지 나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 FOMC 결과는 연준의 너무 섣부른 금리 전망 하향 조정,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애견됐던 내용들이 일부 유입되면서 차익 욕구들이 강화됐다는 점, 특히나 금리 전망 자체를 너무 과하게 하향 조정함으로 해서 경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만들었던 점이 가장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슈도 있지만 이러한 경기 둔화 이슈 때문에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대부분 다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약세가 이제 유발되는 부분은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그냥 원론적으로 봐도 되는 부분인 겁니까? 그렇죠.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긍정적이었던 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견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두고 악재라고 꼭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빌기파적인 연준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는 이미 일정 정도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욕구가 높아진 점은 배제할 수 없고요. 일단 금리 동결까지 시사했던 점은 시장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달러화가 큰 폭의 하락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달러화가 다시 이제 낙폭을 좀 축소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달러 약세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무역 협상 이제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잘 갈 것이다 그러다가 지금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제는 또 삐그덕거린 겁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며 우리는 관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장 초반에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지수 빠지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이런 식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즉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이는 이제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해도 중국이 협상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은 미국이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을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약자로 인정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발표들을 좀 했던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현재 부과되어 있는 게 2,500억 달러에 대한 대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로 인한 실적 둔화예요. 그러니까 지난 9월 말 이후에 미국 기업들의 9월 말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이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가 S&P 500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3.6%예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4%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마이너스 7% 가까이 하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향후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자체도 상당히 좀 하향 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도 좀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에 대한 그 이슈가 재차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유지 발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속적으로 지금 나왔던 무역 협상이 실적 둔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두 나라에 결국에는 뭐 득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건데 시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둔화가 시장의 가장 큰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분기 S&P 50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6%거든요. 근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IT예요. 물론 이제 소재하고 에너지가 마이너스 20%대 YOY로 보면 마이너스 20%대지만 이거야 뭐 국제유가의 최근의 급락이라든지 이런 여파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시킨다라면 IT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고 IT뿐만이 아니라 그 경기 소비재 가치 그러니까 대중국 상품을 수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쪽에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다음에 중국 제품들에 관련된 그 업종 자체가 하향 조정 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말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지난 9월 말 이후에 그 기업이익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폭이 좀 컸었고 이걸 주도했던 건 당연히 반도체 업종이겠죠. 오늘 우리나라 20일까지 수출 발표가 있었지만 반도체가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런 식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러니까 그 관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기를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이게 이익 감소가 언제쯤 끝나고 어떠한 뭐 지표나 뭐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가늠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2분기로 좀 보고는 있는데요. 이제 지금도 작년 말 이후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정치세 환급률 뭐 상향 조정이라든지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써왔기 때문에 4월 늦으면 5월 정도면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올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반도체 업황 자체는 1분기 말 2분기 정도면 최소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향후에 이제 2분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 그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대체로 그 반도체 수출이 좀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보통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이 많은데 중국의 수출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면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반등을 하는 그런 우호적인 생각을 좀 가지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익의 바닥은 저는 이제 2분기로 보고 있고요. 이걸 볼 수 있는 키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이 감소세가 멈추는 그 시기, 보통 4월, 5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6월 1일 날 발표되는 그 수출 같은 경우가 상당히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바로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의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조정폭이 멈추고 서서히 반등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또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유로존 경기 바닥론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2분기 정도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좀 양호하게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OECD 경제 선행 지수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 자체를 알 수 있는 경제 지표 자체가 서서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익 자체가 바닥을 찍고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 및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런 부분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차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알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